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은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도 강한 그녀는 동료들에게 종종 인정받았지만 최근 팀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팀 모임 외에 사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단순한 선택이었지만 이후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제외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이를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의 시선과 행동에서 자신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혼자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나는 무언가 잘못했나 라는 자기의심과 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혜진이 경험하는 고립과 소외의 감정이 단순히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고라고 부릅니다. 고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이 겪는 괴로움과 갈등, 불안정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혜진의 사례에서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과 혼란은 바로 이 고에 속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고립과 소외를 단순히 피해받아야 할 부정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한 세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혜진이 처음 경험한 배척감과 불안은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마음챙김, 마인드펠리스이라고 하며 이는 고립과 소외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혜진의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립과 소외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배척한다고 해서 반드시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적 관심사, 상황적 요인,
또는 단순한 오해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연기로 설명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의 조건에 의해 생기고 사라진다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즉, 혜진과 동료들의 관계 변화도 서로의 상황과 선택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일 뿐, 절대적 원인이나 죄책을 특정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을 덜 억압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혜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나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지점은 어디인가? 이러한 자기 질문은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감정의 구조와 원인을 탐색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를 기르는 과정으로 보며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보호와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고립과 소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더 깊은 인간관계와 내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인식할 때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감정의 변화와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혜진은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기록하며 아침에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점심시간이나 회의 후에는 불안과 슬픔이 몰려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으로 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혜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고립과 소외의 원인을 단일한 개인이나 사건으로 몰아가지 않고 상황과 조건의 결과로 이해한다. 셋째,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넷째, 불교적 지혜와 마음 챙김을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한다. 이러한 원리는 일상에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으며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와 함께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진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연민을 자비와 연결하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배척감이나 외로움에 몰입하지 않고 삶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진이 느끼는 불안과 슬픔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그녀가 취하는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 상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함과 인연법으로 설명하며 모든 경험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평온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립과 소외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지지하며 불교적 지혜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혜진의 사례는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과 내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관찰하며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립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한 사람이나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 타인의 의도,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심리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생겨나는 복합적인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를 예로 들어봅시다. 민호는 대학교 2학년으로 학업에 집중하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민호는 대부분 수업과 공부에 시간을 쏟기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민호와의 약속을 점점 줄였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멀어지는 이유를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점차 자신의 선택과 타인의 기대 사이의 차이가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립의 원인 중 하나는 개인적 선택과 타인의 기대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기대와 역할에 맞추며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타인과 맞지 않을 때 관계의 거리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잘못이나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며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된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민호가 경험한 소외감 역시 이러한 조건적 결과 중 하나일 뿐,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고립의 원인은 오해와 커뮤니케이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준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준호는 신입사원으로서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자주 피했습니다. 동료들은 준호가 자신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꼈고 점점 준호를 소외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이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관계에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고립은 타인의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환경 또한 고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혜진과 같이 직장 내 경쟁이 심한 조직에서는 소속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팀 내 관계가 긴장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구성원은 특정 동료를 의도치 않게 배척하거나 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고립과 소외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무상함과 인연법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와 상황은 변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조건도 고립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에서 소외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지우의 경우 소규모 세미나에서 동료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때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동료들은 단순히 질문의 기회를 놓쳤을 뿐이었지만 지우의 불안과 자기의심은 이를 고립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적 조건을 관찰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외부 상황이 내적 평온을 완전히 좌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립의 원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원인을 단일한 사람이나 사건에 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하나의 행동이 반드시 의도적인 배척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사건과 감정은 서로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고립의 원인을 탐색할 때도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감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립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 선택, 기대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의 여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호가 학업에 집중하느라 친구들과의 활동을 줄인 것처럼 자신의 우선순위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관찰과 반성을 통해 지혜를 키우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다른 관점은 고립의 원인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립은 때로 개인의 성장과 내적 성찰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호는 친구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시간 관리와 목표를 재정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시련과 외로움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마음을 단련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고립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은 장기적으로 내적 평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고립의 원인을 이해하면 대처 전략을 세우기가 용이합니다. 고립이 단순히 타인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얽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감정을 과도하게 억누르거나 분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통해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불교적 수행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감정의 균형을 찾도록 지도합니다. 민호와 준호, 그리고 혜진과 지우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고립의 원인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 타인의 기대,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회적 환경, 심리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립과 소외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현상이 연기법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관찰과 수용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 타인의 행동,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관찰하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고립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립과 소외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강하고 평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와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외면당하거나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불안,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고 고립감은 더 깊어집니다. 고립의 감정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판매직 여성 지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원은 최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느끼고 속상함과 분노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불면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지원은 마음 챙김, 마인드펠리스 연습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관찰하며 슬픔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용기라고 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용은 단순히 좋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이 경험한 감정 역시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녀의 내적 안정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는 마치 친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듯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원생 지우의 경우 세미나에서 배제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서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연결되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통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도록 돕습니다.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만 느끼는 슬픔이나 불안을 글로 표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석진은 점심시간마다 느끼는 동료들과의 거리감과 소외감을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기록을 통해 표출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내적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관찰과 표현을 마음챙김 수행의 일부로 보며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으로 해석합니다.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혜진의 경우 아침에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점심시간이나 회의 후에는 불안과 소외감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대한 통제력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지혜로 이어가며 감정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 자체를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또한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외부 요인과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이 곧 자신의 가치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는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배제되었다고 느꼈지만 이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황적 현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리는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자기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악무아과 연결하여 외부 현상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또한 장기적인 내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자비와 연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원과 지우, 석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립과 소외의 경험은 처음에는 괴롭지만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 관찰을 통해 오히려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으로 해석하며 삶의 모든 경험이 수행과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스스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곤을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나는 충분히 괜찮아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반복될수록 내적 안정감을 강화하며 외부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을 흩뜨리기보다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회의 후 느끼는 소외감을 과거 경험과 비교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그 순간의 감정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고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로 설명하며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 원리로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한번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과 지우, 석진, 민호 모두 처음에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인 관찰과 마음챙김을 통해 점차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꾸준한 수행으로 보고 모든 경험이 지나가며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를 회복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고립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자기 연민과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외부 상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립과 소외는 피할 수 없는 인간 경험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수행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평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한 자가 안정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으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고립과 소외로 인한 불안과 슬픔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수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진은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의 후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배척한다고 느끼며 점심 식사 시간에도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했지만 불면과 집중력 저하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친구의 추천으로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올라오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덜 예민해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할 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되나만 소외되는가,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와 같은 판단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판단은 불안과 슬픔을 더욱 증폭시키며 내적 평화를 방해합니다. 수진은 명상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려놓고 단순히 감정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쑥수, 과관, 대수행으로 설명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마음챙김과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의 대학생 지우는 세미나에서 배제된 느낌을 경험했을 때 명상을 통해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을 잠시 멈추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호흡 관찰을 아나빠나사티 호흡 관찰 수행라고 부르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또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나의 일부로 동일시하지 않고 지금 올라오는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동료들의 배척으로 인해 슬픔과 불안을 느꼈지만 명상을 통해 감정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외부 상황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명상과 마음 챙김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슬픔, 외로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의 대학원생 석진은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이를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과 연결되며 마음 챙김과 함께 수행될 때 내적 안정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할 때 규칙적이고 꾸준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고립과 소외의 감정은 한 번의 명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반복적인 관찰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됩니다. 수진과 석진, 혜진 모두 처음에는 명상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내적 평온과 안정감을 점차 회복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고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명상은 자기 연민과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수지는 명상 후 스스로에겐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나는 충분히 괜찮아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외부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내적 안정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민호는 친구들과의 소외감을 느낄 때 명상을 통해 불안을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긴장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삶의 모든 경험을 수행의 기회로 삼도록 가르칩니다. 고립과 소외의 경험 속에서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한 자가 안정은 단순히 감정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지원과 지우, 석진, 혜진, 민호 모두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면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립과 소외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음챙김과 명상은 현실적인 대처 전략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안정시킨 후 우리는 더 명확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외부 관계에서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혜진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킨 뒤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 방안을 차분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과 연결되며 내적 평화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한 자가 안정은 장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한 번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수행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고 고립과 소외라는 인간적 경험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과 명상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내적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자기 연민과 결합하여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관계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고립과 소외는 피할 수 없는 인간 경험이지만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적 평화와 중심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우리는 흔히 외부 세계의 반응과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적 안정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인정이나 소속감이 아니라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고립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형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서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우는 직장에서의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기대를 걸고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했지만 반복적으로 배척과 오해를 경험하면서 점점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호는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에 기록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안정감과 자기 수용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경호는 외부 관계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첫 단계는 자기 이해, 셀프 언더스탠딩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외부 기준에만 의존하면 내적 혼란과 불안이 심화됩니다. 경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불안이나 슬픔이 생기는지, 왜 특정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내적 동기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의 훈련으로 간주하며 자기 이해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별표 쌓인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별표 쌓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마치 친한 친구에게 다정하게 말하듯 자신에게 다정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의 대학생 수연은 팀 프로젝트에서 배제감을 느낀 후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내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외부 사건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연민을 자비심과 연결하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적 대화 이너 다이얼로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경호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왜 불안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호는 외부 사건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관찰과 내적 대화를 마음챙김 수행의 일부로 보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적 불안과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혜진은 팀 프로젝트에서 소외감을 느꼈지만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환경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휴식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존중과 자기 배려의 수행으로 보며 자신과의 관계가 안정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표 쌓인 긍정적 자기대화 파저티브 셀프톡 별표 쌓인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난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다정한 언어로 대체하는 연습은 내적 안정과 자기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의 감정도 자연스러워 라고 말하며 자기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반복될수록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 상황의 영향을 덜 받게 만듭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내적 경계 설정, 이너 바운더리즈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지우는 세미나에서 동료들의 요구와 기대에 압박을 느꼈지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시하며 내적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우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지혜롭게 설정하는 것을 자기 보호와 수행의 일환으로 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내적 성찰을 통한 성장입니다. 고립과 소외의 경험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마음의 단련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경호와 수연, 혜진, 지우 모두 자신의 내적 성찰을 통해 고립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형성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찰을 수행의 일부로 보며 모든 경험이 내적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외부 관계에서의 유연성과 안정도 증가합니다. 자신의 내적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의 행동이나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자신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후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적 안정이 자비와 지혜로 연결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습관과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적 안정과 자기 신뢰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매일 자기 관찰과 자기 연민, 내적 대화, 긍정적 자기 대화,
내적 경계 설정을 반복하면 내적 평화와 자존감을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와 같은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자기 비난을 줄이고 분노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고립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서울에서 IT 기업에 근무하는 재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민은 프로젝트 중 동료에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료의 무례함에 분노하며 동시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자기 비난이 겹쳐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노와 자기 비난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재민은 집중력을 잃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때 재민은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비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올라올 때 이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관찰했습니다. 동시에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감정을 객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비난과 분노를 무명과 탐진치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무명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와 외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탐진치는 욕망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고립과 소외 상황에서 생기는 자기 비난과 분노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관찰하고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왜 고통스러운지 이해하고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비난을 줄이는 데 중요한 방법은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서울의 대학생 지우는 세미나에서 의견이 배척되었을 때 처음에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나는 왜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느끼는 좌절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라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분노와 자기 비난을 완화시키며 내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노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재민은 프로젝트 회의 중 올라오는 분노를 단순히 느낌으로 인식하고 이를 억누르거나 표출하기보다 관찰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분노의 강도를 조절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 관찰을 수행의 일부로 보며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비난과 분노를 줄이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배척한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 비난과 분노가 증가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반복하며 내적 갈등을 줄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과 연결하여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자기 비난과 분노를 줄이는 과정에서 호흡과 명상을 활용한 즉각적 안정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감정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재미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5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감정을 안정시켰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즉각적인 평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과 아나빠나사티 수행과 연결하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훈련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비난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별표 쌓인 긍정적 자기 대화 파저티브 셀프톡 별표 쌓인도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립과 소외 상황에서 쉽게 부정적 생각에 빠지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긍정적 언어로 바꾸는 연습은 내적 안정과 자기 신뢰를 강화합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의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자기에게 말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반복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 비난을 완화시키고 분노와 좌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 비난과 분노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타인의 입장 이해와 관용도 필요합니다. 고립과 소외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고 분노하게 되지만 상대방도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분노가 완화됩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는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상황과 고민 속에서 행동했구나 라고 관찰하며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용과 이해를 자비심과 연결하며 내적 평화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 비난과 분노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자기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 한 달, 더 긴 기간 동안 자신의 감정 변화를 관찰하면 내적 평정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재민과 혜진, 민호 모두 반복적인 마음챙김과 명상,
자기 연민, 긍정적 자기 대화를 통해 점차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고 내적 안정과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난 줄이기와 분노 감소는 꾸준한 실천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명상이나 자기 연민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점차 내적 안정과 자기 신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으로 보며 고립과 소외라는 인간적 경험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처럼 자기 비난을 줄이고 분노를 관리하는 것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내적 평화와 안정, 자기 신뢰와 성숙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자기 비난을 줄이고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은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고 외부 관계에서도 평온과 지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실천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인간적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수행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한 실천을 수행으로 보며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는 인간에게 내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부 환경과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내적 중심을 확립하고 내적 평화와 자기 신뢰를 키우는 핵심 전략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는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며 내적 성찰과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며 모든 인간적 경험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사람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고 지지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외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내적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데 핵심적이며 불교적 관점에서는 서로의 인연과 연기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서울에서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는 현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우는 동료들과의 갈등과 소외 경험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존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과거의 오해와 불신이 남아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같은 부서 내에서 비슷한 관심사와 업무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점차 소통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가자 현우는 점차 새로운 지지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 감정적 안전을 지켜주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대학생 수연은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친구와 단기적 교류를 했지만 깊이 있는 지지 관계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안정과 이해를 제공해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관계의 질을 높였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 선택을 인연법, 연기법과 연결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조건적이고 변화함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재구축에서는 소통과 경청의 기술이 핵심적입니다. 과거의 오해나 소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종종 방어적이 되거나 마음을 닫게 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혜진은 팀회의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었지만 새로운 동료와의 관계를 구축할 때 경청과 공감 중심의 대화를 실천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소통 방식을 정진과 자비와 연결하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사회적 지지망 확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작은 경험을 통한 신뢰 구축입니다. 즉각적인 친밀감이나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소소한 상호작용과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현우는 동료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약속한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점차 안정적인 관계망과 지지 기반이 형성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인연이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이 장기적 인연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관계 재구축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과거 소외와 고립 경험 때문에 생긴 불안이나 분노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원생 지우는 세미나에서 배척 경험으로 인해 초기에는 새로운 동료와의 관계를 두려워했지만 마음 챙김과 자기 관찰을 통해 감정을 안정시키면서 소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우는 불필요한 오해나 긴장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관찰하고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수행을 통해 관계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할 때 공통 관심사와 목표를 공유하는 그룹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는 동아리 활동과 스터디 그룹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정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통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신뢰와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소외감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연기법과 연결하여 조건이 맞을 때 인연이 생기고 그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계 재구축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하게 맞추거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혜진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와 역할 설정은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수행의 일환으로 보며 무리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합니다. 사회적 관계 재구축 과정에서 과거 경험에서 배우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실패나 오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현우와 수연, 지우 모두 과거 소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에서 더 건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찰을 수행으로 보며 과거 경험을 지혜로 전환하고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할 때 상호 지지와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면 관계가 불균형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기와 자비의 원리로 설명하며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는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재구축과 지지망 확보는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완벽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으며 작은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우와 혜진, 민호, 지우 모두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관찰, 마음 챙김을 통해 관계를 점차 안정시키고 지지망을 확립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수행의 길로 보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 재구축과 지지망 확보는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과 내적 평화,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내적 중심을 유지하면서 조건에 맞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관계망을 확대하는 과정은 고립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관계 구축을 연기법과 수행의 일부로 보며 인간적 경험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길로 안내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봐 같은 생각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비난을 심화시키며 고립감과 소외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따라서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내적 평화를 회복하고 삶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는 핵심 과정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지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우는 학업 성취와 세미나 발표에서 동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와 외부 평가에 의존하면서 동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썼고 그 결과 불안과 우울감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우는 점차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사람의 성취가 곧 나의 가치와 동일하지는 않아나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외부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지우는 비교와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적 평화와 자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단계는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지위, 성취, 외모, 타인의 인정 등 외부 지표에 의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외부 평가에 의존하면 외부 상황이 변할 때마다 불안과 고통이 증가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재미는 승진과 동료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평가가 기대와 달랐을 때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과정, 내적 성장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과 연결하여 외부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과 감정 분리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생긴 질투, 분노,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자신의 본질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는 이러한 감정을 단순히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나 존재를 결정하지 않음을 깨닫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질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이 나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않아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와 대수행으로 보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타인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취와 외적 모습을 보고 비교하지만 그 사람이 겪는 내적 노력과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서울의 대학생 수연은 친구의 취업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마음챙김과 자비심을 통해 친구도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노력했겠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연민은 비교로 생기는 질투와 불안을 완화시키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자비과 연결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또 중요한 요소는 과거와 미래의 관점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타인의 성취와 자신을 비교하며 현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는 과거 성과나 동료들의 현재 성취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과 마음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 라는 자기 대화를 반복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염로 설명하며 외부 평가에서 벗어나 내적 중심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와 타인의 성취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관찰하고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프로젝트 성과가 동료보다 낮았지만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배움을 인정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정과 수행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행 정신을 강조하며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기 연민과 자기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교와 평가로 인해 자신을 탓하거나 비난할 때가 많지만 스스로를 다정하게 격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적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지금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비교와 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자기 격려는 반복될수록 자기 신뢰와 평정을 강화합니다.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에서 환경과 정보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SNS, 뉴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를 유발하는 정보를 접합니다. 지우는 불필요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상황과 정보를 줄이고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교와 불안을 줄이고 내적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외부 조건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며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자유로워지기 위해 비교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취와 비교할 때 좌절하기보다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는 친구의 성취를 질투하기보다 그 과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성장에 적용하며 긍정적 동기로 활용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고 전환을 수행의 지혜와 연결하며 모든 경험을 내적 성장의 기회로 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내적 습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완전히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반복적인 마음 챙김, 자기 관찰, 자기 연민, 현재 집중, 과정 중심 사고를 통해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우와 수연, 혜진, 민호 모두 이러한 연습을 통해 비교와 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꾸준한 실천 자체가 수행이며 외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내적 평화와 자존감, 자기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거나 외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적 기준과 과정,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기 연민과 성장을 중시할 때 우리는 비교와 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를 수행과 연결하여 인간적 경험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성숙한 마음을 형성하는 길로 안내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안정되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적 평화는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수행을 습관화하고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 자기 연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재미는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루에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는 호흡 관찰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수행을 반복하면서 재미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별표 쌓인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별표 쌓인입니다. 우리는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며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대학생 수연은 친구들과의 소외 경험으로 우울과 불안을 느꼈지만 매일 10분간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수연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염를 실천하며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중심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찰과 감정 수용이 필요합니다. 고립과 소외는 자연스럽게 분노, 슬픔,
외로움 등의 감정을 불러오지만 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마음의 평화는 깨집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프로젝트에서 배척을 경험했지만 일기 쓰기와 명상을 통해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수용했습니다.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아 라는 자기 대화를 통해 혜진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내적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용과 관찰을 수와 대수행으로 설명하며 내적 평화를 회복하는 핵심 도구로 봅니다. 일상 속 수행 실천의 또 다른 요소는 작은 실천의 반복과 습관화입니다. 내적 평화는 한 번의 명상이나 일시적인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학원생 지우는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 꾸준히 호흡 명상과 자기 성찰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와 고립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꾸준한 반복을 수행으로 보며 내적 평화가 습관화될 때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별표 쌓인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별표 쌓인과 긍정적 자기 대화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내적 평화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수연과 혜진은 외부 평가나 비교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지금의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는 자기 격려는 반복될수록 자기 신뢰와 마음의 평정을 강화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연민을 자비의 실천과 연결하여 자신을 다정하게 돌보는 마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부 자극, SNS,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재미는 이러한 자극을 줄이고 명상과 일기, 자기 성찰에 집중하면서 외부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적 평화를 지키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환경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건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일상 속 수행 실천에서 타인과의 연계와 상호 지지도 중요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면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도 필요합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는 명상 모임과 스터디 그룹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호 지지와 연계가 연기법과 연결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수행 환경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수행을 실천할 때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명상이나 수행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마음 챙김과 성찰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출퇴근길, 식사, 청소 등의 일상 행동 속에서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되었고, 내적 평화를 일상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활동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마음 챙김과 지혜를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의 내적 중심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외부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짧은 명상이나 호흡 관찰,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내적 중심을 재확인합니다. 지우와 수연은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며 내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일상 속 수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며 연습한 마음 챙김, 자기 관찰, 자기 연민, 긍정적 자기 대화, 환경 관리, 일상 속 수행은 반복될수록 내적 안정과 성숙을 강화합니다. 재민, 지우, 수연, 혜진, 민호 모두 이러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일상 속 수행의 반복이 곧 수행이며 인간적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일상 속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기 신뢰, 성숙한 마음을 제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자기 연민과 긍정적 자기 대화, 환경 관리와 사회적 연계를 결합한 일상 수행을 반복할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실천 자체가 수행이며 인간적 경험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성숙한 마음을 형성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고립과 소외는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내적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성찰할 때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삶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과 깨달음의 길과도 연결됩니다. 고립과 소외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적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인간의 성숙을 결정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재민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민은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마음을 지배했지만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 관찰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외부 환경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미는 과거보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작은 상황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소속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에서 안정과 만족을 찾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중요한 첫 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립과 소외를 단순히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조건에 의해 발생하며, 우리의 마음 상태 역시 여러 조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서울의 대학생 수연은 친구들과의 소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적 불안과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관찰하고 수용하면서 수연은 고립과 소외가 단순히 외부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또한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 자기 성찰과 마음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의 대학원생 지우는 세미나에서 배척 경험을 반복하며 분노와 좌절을 느꼈지만, 이를 마음챙김과 일기 쓰기를 통해 관찰했습니다.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이 나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않아 라는 자기 관찰을 반복하면서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내적 중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며,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안내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연민과 자비심 실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평가하며 고통을 심화시키지만,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적 성장과 평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프로젝트에서 동료에게 배척을 경험했지만, 자기 연민을 실천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느끼는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내적 안정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비로운 행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연민을 자비심과 연결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 과거와 미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고립과 소외로 인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마음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는 친구와의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순간의 감정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호흡 명상과 마음 챙김을 반복하면서 민호는 외부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염로 설명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깨달음과 내적 평화를 얻는 길로 안내합니다.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작은 경험과 일상에서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고립과 소외 경험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재민과 대학생 수연, 지우는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을 반복하며 내적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출퇴근길, 식사, 집안일과 같은 일상적 활동에서도 수행의 마음으로 임하면서 그들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과 활동을 수행의 장으로 삼아 마음을 단련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와 지지망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타인과의 연계와 상호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생 민호와 대학원생 지우는 명상 모임과 스터디 그룹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찰과 깨달음을 심화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호 연계를 연기법과 연결하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성장과 깨달음을 이루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외부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능력은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집착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대학생 수연과 직장인 재민은 외부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기준, 과정에 집중하면서 내적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고립과 소외라는 경험을 자기 성찰과 깨달음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장기적인 꾸준함과 반복적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며 쌓은 마음 챙김, 자기 관찰, 자기 연민, 현재 순간 집중, 사회적 지지 활용, 외부 평가와 비교의 자유 등 모든 연습은 반복될수록 내적 평화와 성숙을 강화합니다. 서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러한 꾸준한 실천은 단순히 고립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깨달음과 내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수행이며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고립과 소외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적 성장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